자, 2부에서는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 A소평의 헤드를 제작하도록 할게요. Shift A 눌러서 큐브 선택하시고 큐브를 저 위에 정면 뷰에 딱 맞춰서 크기랑 중심을 이동을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스케일 툴로 비율을 조절을 하시고 우리가 비누를 짜면은 나오는 그 입구 부분부터 먼저 잡아줄게요. 에디트 모드 컨트롤 탭 그 다음에 6번 눌러주시고 와이어 뷰를 볼게요. 자, 컨트롤 R 눌러도 되고 루프 툴로 이 큐브의 सब디비전을 조금 나눠줄게요. 자, 엣지 루프를 선택을 해주시고 죄송해요. 바운더리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선택이 안 되면은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씩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 위에 소프트 셀렉션 켜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그 엣지 루프들을 옮겨보도록 할게요. 소프트 셀렉션으로 우리가 이제 이 엣지들이나 vertex를 옮길 때 이걸 프로포셔널 에디팅이라고 블렌더에서는 부르거든요. 우리가 딱 그걸 잡아당겼을 때 그 소프트 셀렉트가 되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는 마우스 스크롤을 위로 올리면 범위가 커지고 밑으로 내리면 범위가 작아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정면에서 봤을 때 저 투입구 곡률에 맞춰서 vertex랑 엣지 루프들을 맞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엣지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하면은 그때 컨트롤 R로 그 사이에 엣지 루프 툴을 좀 더 잡아주시면 되는데 엣지 루프를 그렇다고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쓰는 것도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सब디비전이 됐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모델링을 하는 게 사실은 더 고급화된 모델링 방식이에요. 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델링을 수정을 해주시고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폭을 좀 줄여줄게요. 에디트 모드로 가서 이제 페이스 모드로 여전히 소프트 셀렉션은 켜져 있고 컨트롤 E 혹은 E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해줬어요. 로테이트로 투입구 방향을 좀 더 조절을 해줬고요. 셀렉트 엣지 루프 선택해서 이제는 위에서 봤을 때 그 투입구의 그 폭이 달라지는 그 디자인 있잖아요. 그 디자인들을 좀 반영해 줄게요. S 눌러서 스케일 줄여주시고 여전히 프로포셔널 에디팅은 켜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이 부분이 조금 유기적으로 곡선으로 떨어지는 라인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켜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더 모델링이 자연스럽게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이쯤에서 subdivision 들어가는 느낌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모디파이어에 subdivision 넣어줬고 대충 요런 식으로 subdivision을 넣게 되면은 메쉬 느낌이 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엣지들이나 이제 그 토폴로지를 좀 더 수정을 보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subdivision을 넣었을 때 너무 이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루프트를 추가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컨트롤 R을 눌러서 이제 곡률이 좀 덜 나와야 될 때는 컨트롤 R로 엣지 넣고 그 넣어준 엣지 루프트를 좀 위로 당기거나 밑으로 내리거나 해서 좀 더 기계적인 곡률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밑에 면 두 개를 익스트루드를 해가지고 밑면을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줬는데 밑에 면에 이제 단위 면이 얼마 안 나뉘고 위에서 익스트루드 되는 그 경계랑 이게 단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면이 좀 깨지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좀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R 넣어서 밑부분 단 깨지는 거 좀 봐주시고요. 면이 너무 스트레치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실게요. 지금 원본 사진을 통해서 밑에 이 투입 후의 면의 폭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를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이게 조금 더 스퀘어로 떨어지는 엣지가 많아야 될 것 같아서 좀 루프트를 다른 방향으로 다시 좀 넣어줘 봤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중간 계속 뷰를 바꿔가면서 이제 벌텍스들이 올바른 위치에 잘 있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수정해주세요. 그리고 제품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양옆이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부로 이동할 때는 뭐 하나만 선택을 해도 되지만 양쪽이 대칭이 돼야 될 때를 여러분들이 알고 선택을 해서 모델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투입구 쪽에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인셋 페이스로 안쪽으로 면을 한 번 더 집어넣어 주시고 스케일 툴로 얘를 좀 더 납작하게 폭을, 자, 이때는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꺼주시고 폭을 납작하게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인셋 페이스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야 면이 한 단이라도 조금 더 쪼개지면서 이걸 익스트루드 할 때 라운드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를 날려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두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솔리디파이를 적용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투입구의 캡 쪽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스케일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약간 편집을 해주고 위치를 다시 봐줬어요. 자, 그리고 캡과 이거 돌리는 휠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 중간에 마개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기본 실린더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일체형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뭐 기능적으로도 그렇게 무리가 없고 이건 그냥 지금 모델링 연습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그리드 필을 한 상태라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Shift A 눌러서 실린더 추가하고
이 중간에 돌리는 휠에 맞춰서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스케일도 조절해 주시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subdivision 넣기 전에 엣지가 너무 날카로우니까 에디트 모드 가서 컨트롤 R, 루프 툴 누르고 subdivision 적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면이 울죠? 자, 페이스 모드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X로 페이스 지워주고 엣지 모드 엣지 하나 선택하고 셀렉트 엣지 루프 선택한 다음에 페이스 가서 그리드 필로 채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모델링이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이거 두 개도 머테리얼 탭 가가지고 머테리얼 드롭다운 메뉴 보면 캡이라고 제가 머테리얼을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냥 베이스 컬러에서 그냥 베이스 컬러만 까만색으로 만들고 러프니스랑 스페큘러만 좀 조절하는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쉐이딩 모드로 보게 되면은 라이팅 앤 쉐이딩 모드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조금 모델링이 깨지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GI를 켜서 그렇거든요. 사이클로. 근데 EV로 바꾸고 조금 더 빨리 프리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베이스 컬러 램프를 밑단을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 세 개는 지금 캡이라는 똑같은 머테리얼이 들어가 있고 subdivision 레벨이 보이지 않도록 subdivision 레벨을 조절해 주시고 자, 여기서 서브서페이스를 올리면은 밑에 있는 흰색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냥 서브서페이스도 까만색으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트랜스미션을 올린다고 한들 스페큘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쨍해 보이진 않아요. 메탈릭을 올리게 되면 약간 더 쨍해 보이고 러프니스를 내려가면은 이게 좀 더 맨질맨질하게 표면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F12를 눌러서 렌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ASO평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해주시고 이미지를 PNG, RGB, 알파까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따로 녹화는 안 했는데 노란색 저 백드롭 저 표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배경을 그걸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